알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원단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원단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단의 종류는 여름 걸로 얘기하면 인견 린넨이나 수피마 면, 그러니까 면 종류 중에서도 안에 여러 가지가 있고, 쿨을, 시원한 이제 양모 등등 이제 조금 여름 걸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고, 실크도 있어요. 여름 걸로는. 국가별로 원단의 특징이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본, 그리고 국내 원단, 뭐 영국 원단, 이태리 원단, 스코틀랜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태리 원단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그 옛날 어르신들 말씀하기로는 흐른다, 원단이 흐른다, 광택이 좋고 원사가 이제 부드러워가지고 원단이 좀 흐른다, 질감이 부드럽다, 이런 장점이 있고, 이태리 원단 같은 경우에는 구김이 좀 많이 가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영국 원단 같은 경우에는 비가 자주 오는 우기 지역이다 보니까 습도나 이런 거에 원단이 좀 내구성이 강하게 만들어져 있고, 대체적으로 직조 짜임이 좀 두꺼운 것들이 많아요. 물론 이태리 원단에서도 원단이 두껍고 얇고 이런 게 있고, 영국 원단에서도 원단이 얇고 굵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영국 원단들은 좀 원단을 쉽게 표현하면 짱짱하게 짠다? 좀 그런 느낌들이 많고, 색감으로 따지면 이태리 원단들 같은 경우는 색채가 좀 다양한 원단들을 많이 쓰고, 영국 원단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색채가 다양한 원단들도 있긴 하지만, 영국 원단의 강점은 좀 모노톤, 뭐 블랙, 다크네이비, 뭐 네이비, 차콜 그레이, 이런 모노톤 무채색들의 컬러를 굉장히 좀 잘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제가 일본 원단 써봤을 때는 원단에 뭐 스판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단의 합성 섬유를 쓰는 연구적인 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제일모직, 경남모직 이런 것들이 워낙 해외 원단을 모티브로 베이스로 많이 따라가고 있고 기술력도 많이 올라와서, 그리고 워낙 큰 대기업에서 배경을 잡고 있으니까 국내 원단은 또 가성비 좋은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원단을 살펴보다 보니까 섬유 자체가 천연 섬유인지 아니면 합성 섬유인지에 따라서 또 특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천연 섬유 중에서 어떤 게 있고 그 몇 가지 특징하고 합성 섬유의 종류와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천연 섬유 하면은 거의 이제 뭐 화학 섬유가 이제 섞이지 않는 뭐 울 100% 그런 것들 이제 천연 섬유를 하는데, 일단은 말 그대로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 원단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변색 그런 것도 이제 덜하고, 천연 섬유로 옷을 지어놨을 때 1, 2년이 지나도 이 햇빛에 의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테일러샵에서 저 창가 쪽에 마네킹 디스플레이도 하고 저희가 실제로 입기도 하지만, 천연 섬유로 만든 수트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이나 햇빛 이런 거에 대해서 변색이 좀 덜해요. 합성 섬유가 들어간 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라펠을 들어보면 요 안쪽 몸판이랑 요 라펠이랑 이미 색이 많이 변색돼갖고, 통기성 좋고. 합성 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수트를 입었을 때랑 천연 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수트와 셔츠를 입었을 때 그날의 이 체온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천연 섬유가 100%나 80% 이상 들어간 수트와 셔츠를 입어야 저는 적정 체온으로 유지도 잘 되고, 활동성이나 이런 때도 착용감도 좀 더 부드럽고. 가장 많이들 알고 있는 게, 교복을 많이 입다 보면은 가운데 사타구니 쪽이 이제 막 맨들맨들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화학 섬유가 이제 섞인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있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천연 섬유도 이렇게 막 맨들맨들해지거나 그런 거는 입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화학 섬유가 섞인 원단들이 조금 빠르게. 대신 관리는 합성 섬유 들어간 옷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 팀장님께서 계절별로 추천하시는 원단, 즉 여름과 겨울에 따른 원단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름과 겨울. 여름에는 이제 면원단을 많이 찾아요. 면원단을 많이 찾는데, 이제 또 면원단이 두께가 다 달라요. 면 100%라 그래서 두꺼운 면도 있고 얇은 면도 있고. 근데 이거는 추천드린다라기보다는 이게 조금 예민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직접 입는 옷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그 체온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입었을 때 뭐 덥거나 시원하거나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많이들 찾는 게 이제 여름에는 시어서 린넨. 근데 린넨 중에서도 뭐 이렇게 100% 린넨 말고도 울, 린넨, 실크 이런 혼방 원단들이 있어요. 그런 소재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개인적으로 여름 원단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혼방 원단 중에서 울, 린넨, 실크, 그렇게 세 가지 혼방 원단을 가장 많이 추천드리긴 해요. 왜냐면은 100% 린넨으로 가게 되면은 구김이 많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겨울은 일단 무조건 뭐 캐시미어죠. 네, 캐시미어 100%
근데 이제 아무래도 캐시미어 100%로 가게 되면 금액대는 이제 많이 이제 고가로 형성이 되긴 하는데, 그거 말고도 뭐 울 100%도 좋은 원단도 많고, 뭐 울 100% 아니면 뭐 울 70%에 캐시미어 30% 이렇게 또 혼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아까 여름 원단에서 설명드렸듯이 느끼는 분들이 다 달라요. 캐시미어 100% 해도 추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울 100% 입으셔도 따뜻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자고 하면은, 금액대로 말씀드리면은 뭐 울 70%에 캐시미어 30%이 정도가 이제 가장 적당한 것 같긴 해요. 파리스토에서 취급하는 원단 종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파리스토에서 취급하는 원단 종류예요. 일단은 국내 원단을 첫 번째로 얘기하면 경남 모직과 그리고 제일 모직, 이렇게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원단이 있고, 그리고 일본 원단, 그리고 이태리 원단, 그리고 영국 원단,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자주 쓰는 원단은 영국의 스카발이나 폴란드 앤 쉐리, 그리고 이태리의 제냐, 에르메넬 질도 제냐나 아니면 로로피아나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뭐 콜롬보, 허더스필드, 드라고, 뭐 레다, 그런 원단들의 장점을 알고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원단 브랜드는 20가지 정도 저희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리스토에서 고객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선호도가 높다 하는 원단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모든 고객들이 평균적으로 좋아하는 원단이 있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손님의 TPO에 좀 맞게 평상시에 부드러운 촉감을 좀 좋아하시면은 구김이 좀 가지만 영국 원단보단 훨씬 촉감이 좋은 이태리 원단을 해서 추천드리고, 만약에 활동성이 좀 있고 구김에 대해서 양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촉감은 구김 가는 거 그 다음이다라고 하시면은 영국 원단 같은 경우에는 구김이 잘 안 가고, 이태리 원단보다는 착용했을 때 촉감은 좀 떨어지지만 그런 경우에는 영국 원단을 권해드리기 때문에, 파리스토에서 딱 이 원단만 권해드린다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좀 고객의 TPO에 맞춰서 다양하게 그 고객한테 맞는 선호하는 원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태리 원단은 착용했을 때 원단이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좀 가벼운 수트 느낌이 있고, 영국 원단은 구김이 안 가는 장점이 있는 대신 이태리 원단보다는 좀 더 무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수트를 좀 캐주얼하게 활동성 있게 입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일본의 스판이 조금 많이 함유되어 있는 원단을 권해드리기도 해요. 내가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게 가성비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입하는 원단 원사들보다는 국내에서 제작하는 원단이 아무래도 이런 수입 관세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국내 원단을 좀 권해드려서, 딱 어떤 한 원단을 권해드리기보단 이렇게 고객 상황에 고객이, 커스터머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추천드리는 원산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원단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원단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원단 사기는 어떤 걸 원단 사기라고 하나요? 제가 알기로 저희 손님들도 저희한테 원래 일상복을 맞추시다가 플래너가 계약되어 있는 업체로 다른 테일러샵에 가셨다가 식 얼마 안 남고 이제 거기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다시 저희한테 방문해 주셔갖고 예복을 서둘러서 2, 3주 만에 막 제작해드린 경우가 3, 4건 정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예약을 잡게 됐는지 손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A사, B사, C사가 있다고 하면 A사가 300만원, B사가 200만원, C사가 100만원, 예를 들면 A사 300만원에 다크 네이비 수트를 계약을 했는데, 중간 가봉 완성 피팅 날에 내 신랑한테 맞춰준 이 원단의 질감을 봐도 그 원단이 아닌 것 같아서 테일러샵에다가 저번에 우리가 고른 그 스와치 번치복과 책자와 우리 신랑의 좀 이따 탈의하고 나왔던 옷을 평평한 데다 놓고 비교해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번에 그 번치가 없다, 수입되는 기간이 끝나서 번치가 없다라고 이제 1차로 거절을 했을 때 이 저희 신부님이 좀 의심을 했었고, 그러면은 이걸 만들 때 어떤 쪼가리나 그 원단을 나중에 우리 신랑이 조끼나 바지가 없을 때 다시 주문해야 되니 어떤 그런 아티클을 알려줘라라고 했는데, 그냥 지금 책자가 바뀌었으니까 이걸로 보면 된다라고 해서 만져봤는데 이제 질감이 다른 거예요. A사 300만원짜리 그 신랑 골랐던 원단과 실제로 내 신랑이 입고 있는 원단과 그 느낌이 다르고, 이 질감이 다르다 보니까 테일러는 계속 맞다고 우겼고, 그래서 저희 손님이 한국에 이런 테일러샵이랑 거래를 하고 있는지 물어봤고, 그 회사 측에서 우리는 코리아에서 그런 테일러샵과는 거래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게 명시되면서, 그 답변서를 이제 테일러샵에 제출했더니 그 테일러분이 죄송하다,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하면서 이제 환불을 해주고
뭐 다른 원단으로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아서 2-3주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 저희 브랜드로 부랴부랴 연락을 주셔서 원래 평상시에 거기서 수트를 맞추던 땡땡땡 고객인데 혹시 저희가 다음 달 며칠 날 결혼하는데 그날까지 혹시 옷을 제작해 줄 수 있냐 해서 우선 내방 해주셔라 하고 미팅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됐는데 서론이 좀 길었는데 결론은 A사, B사, C사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짜리 수트를 골랐는데 그 고른 원단이 아닌 다른 옷으로 만들어주는 거. 결론은 그게 원단 사기예요. 그러면 혹시 원단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빈티지 원단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미미라고 하는 셀비지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빈티지 원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빈티지 원단이라고 공표를 하고 프로모션을 하거나 빈티지 원단 말고 그냥 정식으로 지금 계속 러닝되는 원단을 발주할 때는 보통은 그 정식 원단을 주문을 하면은 이렇게 원단 한 감에 맞춰서 하고 안에 라벨이 들어있는 방금 보여드렸던 건 에르메네실도 제냐고 요 로로피아나 요렇게 내가 주문한 원단의 색상과 그 맞췄던 테일러샵의 이름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안에 라벨이랑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달라고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내가 가봉을 보거나 완성을 했을 때 이 바지 옆선이나 바지 밑단에 보면은 셀비지라고 해서 원단의 원산지가 적혀있는 그런 인쇄되어 있는 라벨링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로 확인하셔도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끔 이렇게 미미가 없는 원단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내 옷에 미미가 없다고 이게 뭐 100% 원단 사기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맞춘 옷과 그때 내가 고를 때의 그 번치북을 같이 비교해 보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이게 확실히 원단 단가에 따라서 원단 질감이 아무리 일반 분들이 만져보시기에도 다르긴 다르거든요. 네, 그렇다면 혹시 원단 사기에 대해서 알토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원단 사기는 옛날부터 좀 계속 이루어져 매년 이제 제보가 들어오던 일이었고 그래서 원단 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어쨌든 분명한 사기 행위니까 그것은 분명히 사기다. 그리고 업계 생태를 굉장히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24년 작년에 제가 알기로 700상 정도? 뭐 30억 원 규모의 이제 웨딩 예복 비용이 그 업체가 완전 도산하면서 1년 반년 후에 고객의 계약금을 먼저 받아놓고 그 고객이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에 방문했는데 매장이 없어지고 이런 황당한 일들이 있으면서 물론 뭐 테일러에 한정되어 있진 않겠지만 테일러, 주얼리, 예복, 한복 이런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먼저 성금을 거는 이런 저희랑 관련된 모든 분야들에 다 같이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은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정보성 영상으로 인해서 소비자분들도 좀 더 내용을 인지하셔서 그런 사기나 계약 후에 어떤 브랜드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그런 브랜드를 좀 먼저 알아보거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브랜드들은 폐업하기 전에 이미 원단상이나 아니면 작업장에서 이미 소문이 돌거든요. 지금 이 A라는 업체가 6개월째 미수가 좀 있는데 아마 이 회사가 좀 불안하다. 아마 조만간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작년에 있었던 그 회사도 제가 그 회사가 조만간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3개월, 6개월 전부터 원단상에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뉴스에서 나올 정도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보니까 원단 사기 혹은 계약금 먹고 회사가 도산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행위들은 절대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꼬였다. 그거 끌었다 갈까요? 잠깐. 저희 두 장만 좀. 제냐 하나, 로비 하나. 아니, 그거 라벨. 저쪽 뒤쪽에 넘어가서. 울, 린넨, 실크 이런 혼방 원단들이 있어요.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네.